안녕하세요. 리더십의 이론과 적용 2반 수업을 듣고 있는 이예빈입니다. 지금부터 후반부 프로젝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고전적 리더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특성 이론입니다. 특성 이론이란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성이 있다는 이론으로 주요 리더십 특성 5가지로는 지적 능력, 자신감, 결단력, 성실성, 사교성이 있습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리더가 감정적 안정력과 자제력이 부족하여 방어적 태도를 가지는 경우, 대인관계가 미숙하고 기술적 능력과 인지 능력이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적용 방법으로는 뚜렷한 비전, 열정, 성실성, 신뢰성, 용기를 목표로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기대 효과로는 리더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특성을 알 수 있고 그에 적합한 리더 선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행동이론, 오하이오 주립대 이론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이론은 리더의 행동 요인에는 배려 행동과 과업주도 행동이 있다는 이론으로 배려와 과업의 높낮이에 따라 4가지 리더십 유형이 있습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배려와 과업주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배려와 과업주도 중 한 가지가 더 높은 경우입니다. 적용 방법으로는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은 어떤 리더십 유형인지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며, 기대 효과로는 리더의 배려와 과업주도에 따라 유형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행동이론 미시간대 이론입니다. 미시간대 이론은 직원 지향적 리더십과 생산 지향적 리더십이 있다는 이론으로, 직원 지향적 리더십은 배려 행동, 생산 지향적 리더십은 과업 주도 행동과 같습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직원 지향적과 생산 지향적 행동 중 한 가지가 더 높은 경우입니다. 적용 방법은 리더에게 부족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대 효과로는 두 리더십을 조율하고 좋은 리더십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론은 행동이론, 관리망 이론입니다. 관리망 이론은 오하이오 주립대 이론에서 4가지 리더십 유형을 81가지로 세분화한 이론으로 배려 행동과 과업주도 행동의 정도에 따라 81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오하이오 주립대 이론 후 더 자세하게 혹은 더 세분화해서 나의 유형을 알고 싶은 경우입니다. 적용 방법으로는 81가지 유형 중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진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며, 기대 효과로는 자세한 진단을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론은 상황이론, 피들러 이론입니다. 피들러 이론은 리더십의 효율성은 리더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으로, 최초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저LPC 리더와 고LPC 리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자신이 어느 유형인지 파악하고 어느 상황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지 알고 싶은 경우입니다. 적용 방법으로는 진단을 통해 내가 저LPC 리더인지 고LPC 리더인지 확인하고 어느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지 확인한 후 취약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기대 효과로는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론은 상황이론, 허쉬와 브랜차드 이론입니다. 허쉬와 브랜차드 이론은 부하의 특성에 따라 리더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론으로, 부하의 직무 성숙과 심리적 성숙을 바탕으로 상황을 측정하고 리더가 이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부하의 직무 성숙과 심리적 성숙을 진단한 후 어떠한 유형을 보이는 것이 좋을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적용 방법은 부하의 성숙도 수준에 맞춰서 위임형, 참여형, 설득형, 지시형 중의 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기대 효과로는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론은 교환이론, LMX 이론입니다. LMX 이론은 한 집단의 리더와 구성원 개개인 간의 개별적 관계로 인식하는 이론으로, LMX의 구성 요소로는 정서적 애착, 충성, 공헌, 전문성 존경이 있으며, 공식적인 직무 기술서상의 역할 책임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인 역할 확대와 역할 협의를 통해 보다 친밀한 상호관계 구축을 하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있습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리더와 구성원 개개인의 개별적 관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방법은 효과적인 내 집단 형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며, 기대 효과로는 높은 성과와 직무 만족도, 조직 시민행동 기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8번째 이론은 교환 이론, TCN 이론입니다. TCN 이론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차별화된 1대1 관계 구축을 통해 집단과 조직 네트워크 수준에서 고도의 기능적 팀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차별화된 1대1 관계 구축으로 원활한 소통을 중시합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적용 방법은 효과적인 리더와 구성원 간 1대1 파트너 관계 구축이며, 기대 효과로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방법으로 인해 더 나은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9번째 이론은 팔로워십입니다. 팔로워십은 리더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팔로워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이론으로, 팔로워십 유형으로는 소외형, 모범형, 수동형, 수능형이 있습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리더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구성원들을 이끄는 것에 도움을 주고 싶은 경우이며, 적용 방법은 리더를 위한 자원이 되기, 좋은 리더가 되도록 리더를 도우기,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리더를 현실적으로 보기 등이 있으며, 기대 효과로는 조직 내 원활한 직무 처리와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적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기대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으로,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행동규범, 정서, 장기적 목표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구성원들을 변혁시키고 조직의 공동 목표에 보다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조직이 위기 상황인 경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적용 방법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킨 후 조직의 공동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며, 기대 효과로는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입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지도력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결정을 따르게 하는 리더십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높은 기대를 표시하고 강한 신뢰를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킵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구성원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 극적인 리더십 롤모델이 필요한 경우이며, 적용 방법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구성원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의 의견을 수용하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와 무조건적 수용, 구성원의 성과 향상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보다 부하들의 성장에 더 관심을 두는 리더십으로, 부하들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켜 주려 하며 부하들의 성장과 발전을 우선시합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조직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와 신뢰가 필요한 경우이며, 적용 방법은 부하들에게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고 부하들의 성장을 도모하며 신뢰를 형성시켜 조직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대 효과로는 부하들의 만족도나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리더십은 진정성 리더십입니다. 진정성 리더십은 자아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리더십으로, 리더 본연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행동이 강조되는 이론입니다. 적용 상황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리더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경우이며, 적용 방법으로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부하들의 직무 열의에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가식 없이 부하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부하의 직무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리더십은 공유 리더십입니다.
공유 리더십은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또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한 명의 리더가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 기능이 집단 구성원들 모두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적용 방법은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와 팀 효과성 관계가 필요한 경우이며, 적용 방법으로는 팀 효과성 관계를 위해 조직의 목표와 리더의 역할을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공유 리더십이 증가할수록 신뢰가 증진되어 이를 통해 수행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리더십은 긍정 리더십입니다. 긍정 리더십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는 리더십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 하기 때문에 조직에 긍정적 성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구성원들의 자신감과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이며, 적용 방법은 늘 긍정적인 관점을 잃지 않고 조직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성원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대 효과로는 긍정적 피드백은 내적 동기를 향상시킨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리더십은 학생 리더십입니다. 학생 리더십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리더십 역량 또는 행동을 개발하는 것으로, 도전 정신, 공유 비전 제시, 능력 배양, 솔선수범, 마음을 움직임 5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적용 상황으로는 효율적인 리더와 비효율적인 리더를 구분하고 학생이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하는 경우이며, 적용 방법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구성원들을 공통의 비전으로 묶고 그들의 비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의 것으로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리더로서 자신의 강점을 더욱 이해, 더욱 바람직한 리더가 되기 위한 행동을 결정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리더십은 여성 리더십입니다. 여성 리더십은 경쟁이 아닌 협동을 선호하며 조직 구성원 간의 감정이입과 협동을 통해 높은 수준의 수행 결과를 추구하는 리더십으로, 최근 팀 중심 참여적 리더십을 선호하기 때문에 협동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 리더십이 보다 유용합니다. 적용 상황은 팀 중심의 참여적 리더십이 필요한 경우이며, 적용 방법으로는 조직 구성원 간의 감정이입과 협동을 추진하여 높은 수준의 수행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협동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감으로 높은 수준의 수행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리더십은 창의적 리더십입니다. 창의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새롭고 참신한 제품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만드는 리더십으로, 리더는 구성원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러한 행동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상황은 도전적인 작업과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경우이며, 적용 방법으로는 조직원의 잠재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함으로 조직원의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창의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후반부 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